안녕하십니까. 로아 컨설팅의 이경현 선임입니다. 요새 런처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런처에 관련돼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만희 선임 컨설턴트와 김소연 선임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페이스북이 오늘 한 6시간 전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홈에 관련된 무슨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좀 전에 그 페이스북 홈 런처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지금 페이스북 홈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못 얻고 있잖아요. 지금 4월에 나온 이후에 다운로드도 한 100만 다운로드 기록하고 있고, 그 숫자로 보면은 페이스북 전체 10억 사용자의 0.1%밖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미미하고 저조한 그런 수준인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한 부분이 그동안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독이라고 해가지고 화면 맨 아랫단에 전화 걸기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앱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과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위젯을 또 추가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동안 제일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이렇게 위젯을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거고, 그 폴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앱끼리 묶을 수 있는 이런 당연한 기능도 제공이 원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아까 100만 다운로드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사용자의 0.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니까요. 거의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같이 공개했던 페이스북 폰이 있잖아요. HTC 퍼스트 단말. 이 경우에도 15,000대 판매되고, 그 판매를 담당했던 AT&T가 판매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홈이 나오면서 굉장히 런처에 다른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국내에도 이런 런처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이런 런처들이 있나요? 국내 시장에는 네이버의 도돌 런처와 카카오의 카카오 홈, 이 두 개의 사업자가 페이스북 홈 발표되기 전후로 자기 런처들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페이스북은 거의 100만 정도 아까 다운로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이버의 도돌 런처가 180만 정도 되고 카카오가 300만 정도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고런처라고 하는 거의 런처 전문 사업자가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고런처랑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출시한 도돌런처 카카오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기존의 고런처는 이미지 중심이었던 거죠. 테마나 아이콘, 폴더 위젯 이런 쪽이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꾸미기 기능 플러스로 자기네 콘텐츠들을 좀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이버도 이제는 도돌 커버라는 거를 또 내놔서 웹툰, 뉴스 이런 것까지도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까지 좀 콘텐츠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국내에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런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통계에 의하면 한 410만 정도 다운을 받았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그냥 단순한 꾸미기 형태의 런처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 거죠. 한 400만 규모로 생각이 되고, 본인의 이제 컨텐츠를 같이 꾸미기와 함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300만이나 이렇게 200만이 안 되는 이 정도의 런처를 시장을 가져간 걸로 보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좀 작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국내 포털 사업자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그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금 런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런처 시장에 대해 뭐 이렇게 전망이라든가 뭐 향후 어떠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분명히 이렇게 런처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그 소비자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장악을 함으로써 이쪽으로 이제 소비자 몰입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콘텐츠 판매를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수단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고, 특히나 OS를 확보하지 않은 구글 안드로이드 이외의 모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번 주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님은 뭐 런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런처라는 게 내 입맛대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존 포털 사업자들이 욕심이 가는 그런 심정은 알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보여주는 콘텐츠 서비스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콘텐츠를 강하게 밀고는 있는데 그게 런처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뭐 콘텐츠를 미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뭐 추천이라든가 뭐 검색 이런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그 런처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텔리전트한 그런 런처다.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아이콘을 재배열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사용자가 가장 원할 것 같은 시간대에 어떤 앱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보여주고, 이런 동향이 최근에 좀 런처 시장에서는 가장 최신 동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런처, 지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런처 시장에 대해서 뭐 살펴봤는데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도 있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런처 시장이 뭐 이렇게 작다, 뭐 되게 니치한 마켓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뭐 향후에 어떻게 런처를 가지고 뭐 다양한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